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주력 바이오시밀러가 살아납니다. 자, 주가는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온 기사 중에서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 어떤 개념의 어떤 기사가 머니투데이에서 좀 나왔는데요. 자, 코로나 기간에 2020년, 2020년을 달루었던 이제 레키노나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이제 뭐 거의 좀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럼 본령의 엔데믹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주력인 바이오시밀러가 살아나면서 실적들도 좋아질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5월달 이후부터 1년 6개월 동안 지금 이제 주가 조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셀트리온 반등 다음 반등이 제대로 좀 나오고 있지 않는데요. 이 본령인 이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앞세워서 이 반격을 해서는 계속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이제 레키로 나왔던 중심의 어떤 주가 모멘텀이 이제 뭐 작년 11월 달에 유럽에 승인됐습니다만 결국 오미크론 변이 이슈로 이제 모멘텀이 좀 거의 사라진 상태에서 그동안 좀 4년 동안에 또 이제 억눌렀던 회계 논란 이슈도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좀 이제 많이 이제 올 초에 감리 논란이 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악재는 이제 사실 좀 많이 좀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잠재적 악재로 좀 평가되었던 회계감리 불확실성도 대부분 지금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정시가 또 이렇게 어 약세 흐름이 긴축과 더불어서 바이오 업종들이 뭐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작년 고점 대비해서 보통이 한 50%, 많이 빠진 종목은 90%까지 최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재되면서 최근에 올해 이제 IPO 관련되는 바이오 업체들도 대부분 지금 취소라든지 연기를 한 상태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 어떤 부분들도 좀 불확실해졌고, 그래서 그 2019년도부터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어떤 경쟁 심화 영향으로 기관들도 어 이제 목표가들을 좀 낮춘 어떤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이제 악재 해소 이유는 이제 거버넌스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3, 4병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멘텀과 본령이 실적단들을 이제 계속 이제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 정상화가 되면 이제 학회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임상의 어떤 진행이라든지 병원에 이제 찾아가는 빈도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후속 제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 관련되는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보시게 되면 매출도 올해보다 늘어나고 영업이익 당도 이 작년 대비보다는 이제 거의 1조 가깝게 지금 이제 FN 가이드에서 정거사 기관들 어떤 추정 실적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제 발표되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해외 직판 확대를 높이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수익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유통망이 갖춰진다면 셀트리온의 회사의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의 어떤 제품들도 팔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포텐셜한 어떤 잠재 가치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컨센서스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매출액은 2조 2472억, 영업이익은 8,346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6%, 11%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성장 속도가 이제 2020년 3분기부터 이제 이게 좀 줄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은 큽니다만 이제 목표가는 낮추는 이상한 어떤 기관들의 어떤 이 비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진단키트가 이제 상반기까지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 엔데믹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은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질적인 어떤 부분에 이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기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주력인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출시 기대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요게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에서 좀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되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제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감이 높아질수록 사실은 올해 어떤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준비하고 있는 졸레어, 스텔레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이런 이제 후발주자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품목 허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모든 의약품을 2019년도부터 이제 서정 회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직판 관련되는 부분이 램시마 SC를 이제 필두로 계속 이제 했는데요.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뭐 그 부분까지 트룩시마 호주마까지 이제 직판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을 더 높여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으로 이제 입찰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체제가 계속 이제 된다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런 어떤 유통망을 갖추는 이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 그 이야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적이 제한적이다. 뭐 대표적으로 신한의 이동건 연구원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박재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다는 어떤 비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회사 내부에서도 2023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장 출시로 고성장이 다시 될 것이다. 그러면 어째 보면 올해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점의 어떤 구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당장에는 어떤 시장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주가 거의 2019년도 어떤 수준으로 계속 이제 급락 이후에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들은 해소될 어떤 상황의 펀더멘탈 근거가 뭐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이제 공매도 타켓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요.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죠.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정말 뭐 시장 대비해서 효율적인 어떤 제도라면 이렇게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오버슈팅이 됐다면 공매도가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면 공매도가 없어도 이제 주가는 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을 최근에 보면 공매도 대당 해상 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가가 고점에 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공매도가 꼭 있어야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들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는 이제 없는 종목들을 보통은 빌려서 팔아서 마치 이제 우리가 신용융자에서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서 올라가면 팔아서 수익을 내는 신용매수의 어떤 반대 개념이 이제 공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이 빌려와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인데 왜 이렇게 이제 뭐 형평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개인들이 이렇게 비난을 한다면 이 진행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를 전문화하는 투자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약점들을 덜추어 가지고 리포팅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팔고요. 리포팅을 내어 가지고 주가 하락해서 수익을 내는 어떤 구조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기울어진 이제 이 정의정 이제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 대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제도 개혁이 먼저다. 뭐 전면 재개를 한다. 이게 뭐 외국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전에 외국에서 그러면 하는 제도를 먼저 그러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어떤 공매도 상한 기간이라든 담배 비율이 개인하고 이제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가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제 빌려오면 60일 안에 갚아야 돼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게 상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려오는
돼도 시장 자체가 다르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대차 시장이 있는 거고, 개인들은 정권사에서 제한적인 어떤 대주를 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담보 비율도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40%입니다만 외국인 기관은 105%니까 이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레버리지는 보통 이제 공매도 하는 애들이 이제 뭐 헤지 펀드나 이런 데서 주로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 쓰는 어떤 형태고,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약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언더슈팅 되는 어떤 부분이 대형주에서도 많이 나타난 거죠.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도 이런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셀트리온은 뭐 말을 안 해도 뭐 오랫동안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업계 정권사에들은 공매도가 단순 투자기업뿐이 정시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이제 시장보다는 어떤 종목의 어떤 영향이 있는데,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죠. 이 정권사 이 관계자들은 어떤 특정한 종목에 이런 어떤 피해 단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건데, 증시의 방향성하고 이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봐야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공매도 어떤 비율과 주가 등락권의 유명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지만, 평균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종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는 하락을 예상해 미리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락을 대응하는 과정의 해치 수단이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던지고 이런 리포트를 써가지고 조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시한다. 이런 어떤 비난이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의 어떤 급등락을 이제 가져오는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도 전산화를 하면 되는데 전산화를 안 하고 있죠. 이게 수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가입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개인들은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시스템을 구축을 안 하고 있는 어떤 상태.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무차익 네이키드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요, 적발되면 이런 어떤 아주 엄격한 이 벌금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재를 가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벌금의 상한선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상태. 이렇게 하고 재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직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건 어제 기사입니다만 나름 이제 직판 체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레키로나에서 이제 이런 부분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램시마 같은 경우도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서 했다가 이제 2019년 직판 체계로 좀 전환을 했고, 램시마 SC하고 이제 유플라이마는 아예 처음부터 이제 직판 판매죠. 그래서 트룩시마하고 이제 허주마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하반기부터 직판 판매를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자 테바 쪽 이제 파트너사에 있는 제품 말고 후속 이제 제품은 직판이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하이자하고 테바 요쪽도 이제 향후에는 알아서 이제 좀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뭐 결별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되는 것은 이 수익성 올라가는데 점유율이 조금 위협받을 수 있고 경쟁 심화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어차피 셀트리온에서 마지막 단계는 유통 단계를 해서 이 글로벌 빅파마로 가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신약, 케미컬 의약품, 그다음에 타사의 어떤 제품, 이렇게 해야 이제 매출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장기 어떤 성장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충분히 회사가 가야 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시장은 이제 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없어서 갭다운 양봉이었고 시간에 지금 50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공매도가 셀트리온에 다시 오늘 또 11.89%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바이오주들이 보면 오늘 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19.21, 노토스 같은 경우도 22. HLB 제약도 좀 올라가고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던 데 대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뭐 수급과 더불어서 나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양봉, 어제는 이제 갭다운 양봉이었고요. 오늘은 한 3.49, 40%. 자,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공매도의 어떤 압박들을 기관의 어떤 현물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나름 좀
재료를 반영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양봉이 좀 나왔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이제 양봉이 3개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거의 한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16만 원대 초반의 어떤 지지 흐름에서 5일선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 관점으로 참고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